영락교회는 참 많이 갔었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도교회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정동 감리교회를 넘어갔어요. 그 당시 정동 감리교회 영락교회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니까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죠. 좀 좋았던 그 여기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뭐, 마음이 좀 그런데 이분들이 영화에 비교해서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기정세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 번씩 돌아보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마지막 반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그 이른 양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 정신이죠. 즉, 하나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든 군대 정신입니다. 편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뭐 전쟁이라는 게 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전쟁이 참 힘든 전쟁입니다. 인도 글로벌리스트들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싸움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스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는 것은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집스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같이 연합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사탄하고 이제 사탄론을 별로 안 가르쳐요. 성령론도 지금 신적을 좀 진하게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전쟁보다도 일반 전쟁보다도 이제 고난을 더 심한 고난을 이제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고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돼. 그 이슬람은 이제 그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를 양상, 분수 양상이에요. 우리는 불칠 사람 별로 아니에요. 한 장을 좀 넘겼어요. 때가 제가 없었죠. 저기 하나가 좀 아, 이거는 요걸 시키는 것이 이제 이거 확보하는 거였어요. 알아서 무슨 일만 내시다. 참 마음 아픈 것이 지금 이재명과 외교력, 국격과 국력을 완전히 격하고 국력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 배를 사이에 우리 소기천 목사님 계시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잘 싸우다시피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력을 어떻게 유지, 관리,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유지, 관리,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방력, 경제력, 자원 등을 여기 종합해서 얘기하는데 그 종합지수는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별로 적용될 게 없어요. 그 추정하는 데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력을 새로운 공력의 개념을 제가 제안하는 기존의 정론이죠.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의 종합을 이제 나타냈어요. 한 국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에요. 실제로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국가나 국제 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국력은 단순한 힘의 크기를 넘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몰라서 단지 국력이 높다, 국력이 낮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수치가 어떠한 영향을 나타나느냐는 건 없어서 제가 새로운 정의를 좀 듭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상대적 생존 확률이다. 제가 시까지 만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을. 앞에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 현재, 국제의 정세가 돌아가는 점좀 얘기 좀 드리고, 왜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연결을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제가 새로운 정의를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상대적 생존 확률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라가 50년 혹은 30년, 10년이라는 조건으로 그냥 나왔을 때 5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우리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그 이게 암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50년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려면 국가가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것만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질 때는 그런 이제 군사력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그 나라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어떠하자 가능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탕이라든지 혹은 산마리아라든지 혹은 모나코 같은 데는 군대가 없어. 스위스 같은 데 군대가 없었고 영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상황이 나쁘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0년 동안 종속할 수 있냐 그 10년 동안 종속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여기 그 이제 요인을 우리가 세계 그 국가들의 그게 나열될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어, 행복이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시계를 갖다가 정하잖아요. 종말의 시계를 지금 5분 전이다, 뭐 2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해요. 그냥 산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 이러한 수치를 산출할 수만 있다면 지금 좀 위험하구나. 이쪽 부분이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이 나라를 보호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재명이 저렇게 이거 정말 마음대로 법 갖고 움직여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 보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진짜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조금 여기 그 표에서 슬라이드 시좀 보면은요.
국력이란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상대적인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순서를 이제 매길 수 있어갖고, 우리가 지금 13이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12, 11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문화, 종교,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따라서 국방력이 전무하더라도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영향력이나 국제적 특위로 생존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국방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력을 다시 한번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일정 기간, 즉 10년, 20년, 50년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내놓고 그래서 한국의 생존 확률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밀할 수 있는 길. 국력이라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국력이 다른 나라의 국력을 좌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국력이지 우리 여기 도메스틱 그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게 뭐냐? 이것도 새로운 여기 그 개념 정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 부분이요. 기존 정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흐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어요.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와 그 변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특정 시점에서 세계가 하기 처한 외교적 상황과 상호작용의 총체, 혹은 미중 갈등이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든지, 중동 전쟁이든지, 즉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과 상호작용의 승태를 설명하는 용어다. 지금 이 용어의 정의만 갖고는 우리나라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못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그 정조모 이제 통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제 교수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한 6천 명들이 이제 선언서를 냈는데 그 선언서를 보면 1차, 2차 다 하는데도 그 안에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하기 외국에서 공부하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 관계 흐름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게 그 수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정의를 한번 하자면 국제 정세란 국제 관계에서 생존 확률에 영향을 줄 현상, 모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력이 다른 나라, 서로 유리에게 생존 확률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현상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확대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전부 조사하면서 국민들도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정세라는 것은 단순히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셔야죠. 이 부분을 안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요. 잘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몇 장이 안 돼, 한 8장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 국제관계 지식이 있으면, 즉,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 나라가 우리한테 생존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움직임을 알아야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죠. 우리 도매시가하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국제 정세를 이해한다는 것, 국제관계 지식을 안다는 것은 국가를 살리는 것과 같고 그 안에서 나라를 살리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본인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국제 흐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요. 지금 이게 AI 시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의 AI가 엄청나게 그 기술이 대단해요. 입니다. 근데 우리는 AI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너무나 뒤쳐져요. 왜 그러냐? 데이터 센터가 많아져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만 몰려 있고요. 지방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아직 흐름을 잘 몰라가. 이 AI를 잘 해야만 외국에서 우리가 능력이 올랐거든요. A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림비언사는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면 전자파가 곤란하게 한다는 얘기로 반대를 하는 거죠. 마침 그거 사회가 뭔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해를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들 몇 명이 이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이해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파하고 해줄 사람들이 제일 마땅히 없는데 교회가 가는데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한다고 본다면은 일반인들에서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는요. 미국과 중국에서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설이나 뭐 이게 안 되니까 대단한 천재들이 지금 미국 유치돼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AI 전문 교육을 받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안 하면 너무나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AI를 먹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빠르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퍼센티지로 별로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유리한 게 50대 이후가 또 나이가 만 7, 80대도 유리한 게 뭐냐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창의력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AI는 시기에 딸렸어요. 명령하게 딸렸거든요. 그 부분을 관심만 두면 훨씬 더 우리가 발전될 텐데 그냥 실적으로 보니까 AI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흐름을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요. 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영상도 만들었고 음악도 만들고 축구도 뭐 해가지고 저는 좀 개체 지금 넣었는데요. 이게 마가운동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부채가요 37조 표에는 35조 여기 트릴리언 달러 한 4번 정도가 돼요. 미국의 부채가. 근데 이 부채가 누구한테 부채를 이렇게 진 건지 압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 독립국가가 아니라 지금 중소국가예요.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실 워싱턴 DC 있잖아요. 워싱턴 DC 미국의 땅에 아니 아시죠? 근데 워싱턴 DC에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러를 찍어내니까 뱅커브 런던 지금 개인력이 여기 그 은행에서 그걸 찍어내겠죠. 그 로스차일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 부분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야 너희들 마음대로 찍어냈는데 무슨 통과로 찍어내 암살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암살을 어, 지금이 그 국제사회의 사건을 움직이는 거는 왜 그러는지는 사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단순히 사람들이 분석한다 이럴 것이다 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전혀 틀린 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이 얘기에 의해서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이번에 찰 커가 죽은 것은
깁스 아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는 거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도 했다 하는 말도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나중에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누구와 편먹었느냐 하면은 깁스가 아닌 러시아 푸틴하고 같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쪽에. 중국은 안 되지만, 중국은 아주 약하지만. 그런데 영국이나 그 프랑스나 혹은 독일이나 그쪽이 깁스로, 그러니까 연방국가가 모든 게예요, 저는 약돼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트럼프의 제가 트럼프 후원의 쪽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데 나온 게 비공식적인 말이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좋은 얘기하는 건데 그걸 싫어해요. 무슨 일은 6.25 때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그 원조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살았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한테 있던 얘기는 예전에 했던 얘기를 그냥 지금까지 써먹고 미국이 지금 힘든데도 무엇을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저 김대중 때는 저 금모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금모으기 하면서 미국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미국이 움직일 때 같이 싸워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옛날에 고마웠으면 지금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돼요. 어제 19일 날 인천 상무작전 기념식을 했던데 그 조금 같은 날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만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미국과는 사는 게 어렵고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하면 그러니까 미국 정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힘들죠. 부분이요. 부분이 좀 중동 전쟁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아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지금 문제는 과학기술 전쟁이에요. 제가 한국과학기술 정치개혁 회장을 지낸 게 있는데 중국과 특히 나를 이제 확실히 합정에 빠뜨리려고 중국에 초청을 한번 갔다 왔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무조건요. 쪽에.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재명이가 추진하고 있는 그 태양광 굉장히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얘기 들으셨 거죠? 그 태양광 하나하나만에다가 칩을 엮으면 통신칩이요. 완전 다 장악을 해요. 근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미래를 몰아내는 우리가 난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kinh tế 적인 확률을 우리가 이거 수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글로벌 거버넌스. 우리만 도메스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가야 돼요. 이건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이고요. 하나씩 한 명씩 점령하면서 우리가 또 코리아 연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쪽 부분은 별 신경을 안 써요. 저번에 여기 병원 있잖아요. 인턴이나 뭐 전공들 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이서 우리는 전공의라든지 의료 기업을 굉장히 넣어. 그래야지 외국에 나가면서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연결시키거나 우리 연락을 안줄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정이 누구냐면 의사들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전문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정말 유엔을 약화시키고 더블 대기원을 잡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G7을 약화시키고 오고 브릭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남아하고 공화국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승그 여기 질병들 그리고 저기 오히려 시스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더 같이 해야 될 것인가도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이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이 국제정세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정세를 아래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당일의 근친상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온 헬라, 그리고 로마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전체 세계 정세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계시록의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모든 건 그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지금의 모든 여기 나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면 마태복음 1장 전체로서 그건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는 족보 아닙니까? 근데 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맞는 얘기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니, 유대인 왕과 하는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맞는 비율이 없어요.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에스겔 19장처럼 유대인들을 버리는 쪽이 자기죠. 선언하는 입장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러잖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한테 그 사울을 여기 그 왕을 시켰지만 왕을 갖다 심으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왕을 심었는데 유대는 전부 다 무너졌어요. 왕은. 같이 그 안에 네 사람의 이방인의 여자가 들어있는데 그걸 칭찬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그 이방인의 흠 있는 여자들을 연결했다면 유대인은 왕 역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일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를 이제는 내가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나왔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고 봅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장 지금 끊임없는 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또 누가 조종하는가? 우리 여기 주적들은 지금 이재명이나 혹은 시진핑이나 혹은 북한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GDP의 본거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본거지. 수준에 있어 본거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많이 있어서 변질이 않는 당장은 얘기죠. 그래서 갈등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활동을 문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것은 에베소 입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둠의 세상 주관자와 흥미는 악의 영들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제는 그런 친구들 나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주는 펜타밀 먹고 지금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을 해결하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힘으로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목사님, 교수님이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결론이 일 텐데 우리 마음 좀 하나 바뀌어야지 돼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요? 얼마나 바쁘실까요? 우리보다 별로 안 바빠.
잡으실까요? 나는 미안해 죽겠어요. 하나님이요. 온 천체를 다 움직이면서 큰 거에서도 이 아메바 같은 여기 이거 작은 이 미물까지 던지고요. 그 80억 명에 대한 기도를 다 들었으면서 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마 지쳐서 우리 같으면은 오늘 쉬어 좀 쉬어야 되겠다. 지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알아요? 왜 응답을 안 주냐고 그럼 소리를 쳐요. 우리 안의 입장을 바꾸고 산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하나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 자격 있는 사람이죠. 어떤 자격 있는 사람? 본인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우리가 자녀가 되야면 자녀의 기도는 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친밀한 하나님하고 너무나 세상에 없는 가장 친밀한 그 칭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요. 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갖다가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클레임을 합니다. 왜 20장이 있으면서 20장에서 끝내는 게 20장 31절에 나오는 말들은 영생이든가 예수 믿음이라는 거는 1장에 전부 다 스포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연역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엄청 큰 것이 나와요. 이 베드로한테 물어보기를요. 많이 보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로 생각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를 아버지 인정하느냐 이거죠.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으로만 불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루면서 필레오 사랑을 또 한 번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니? 완전히 인정하니? 너 당연히 하나님 약간 올리지만 마지막은 필요. 너 나를 사랑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는구나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21장에서 얘기하는 우리한테 주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베드로한테 한 얘기죠. 근데 베드로를 위로해서 한 것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나의 힘은 안 되지만 내가 힘이 들면은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시간만 좀 매일 좀 부를 수만 있다 하더라도 아빠하고 부를 수만 있다면 내 여기 아들이구나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인님하고 불렀을까요? 아빠가 불렀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냥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손영보 목사님이나 혹은 진장한 유기 목사님이나 많은 교회가 지금 뼈저리 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 더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